안녕하십니까. 유해진 밑재입니다. 4월 18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5,933건의 신규 코로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 있대네. 특이하대네, 그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유머 못해, 이제. 아무튼, 제가 오늘 뉴질랜드에 사는 뉴스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비행기 타고 제 일정은 이제 베트남 갔다가 좀 거기 일을 좀 보고 한국 가서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연락하셨던 분들 제가 한 2년 넘게 이제 못 나가가지고 만나부터 만나 뵈고 또 이제 지금 유학 문의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만나 뵙고 내년부터 이제 다 오셔야 되니까 만나 뵙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나가서 이제 또 몇 년간 또 제가 또 그 데리고 돌봐주는 학생들 부모님이라든가 여러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 거의 끝나갔으니까 이제 저도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금 회오리로 또 가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오리로 가서 막 부딪히고 막 해야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함에 젖어 있으면 또 그것도 너무 또 이게 루틴한 삶이 아닌가. 뭐 제 인생이 뭐 항상 이런 회오리로 들어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서. 예, 하여튼 뭐 그건 또 절 즐기고 그런 거 해야지 저는 또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뉴스는 제가 가서 뉴스를 할지 뭐 할지는 제가 일단 가서 자리를 잡고 저도 이제 거기서 바쁠 수가 있어가지고 바쁘면은 이제 블로그로 이제 돌리고 시간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뉴스로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뉴스로 계속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마지막 뉴스를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뉴스. 비트코인 하락에 고래들 움직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더 많은, 이것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예정을 밝혔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구매할 예정,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구매했다가 아니고, 예정 이런 건 조심해야 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래 기업의 행보는 비트코인 매도세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가 그래서 봤더니, 지금 한 4만 불 정도, US 4만 불 정도 하네요. 근데 최저점일 때 1년 동안 작년 2월에 3만 6천 불 저점이었고, 그 다음이 최고점이 이제 6만 2천 불이었는데, 지금 4만 불 언더로 내려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뉴스는 이게 고래들이 만든, 그러니까 참 힘든 세상이야. 뉴스를 보고도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뉴스면 그렇구나 했지만, 이제 사람이 똑똑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더 많이 또 사게 하려면 개미들, 왜냐면 아무리 고래가 많이 사도 또 개미들 사는 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개미들 사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이걸 안 하는데 이 뉴스는 이제 좀 뉴스도 이제 잘 선별해서 보셔라고 픽업한 거고, 저는 제가 모르는 건 잘 압니다. 제가 모르는 거 했다고 박살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아는 거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좀 약간 보수적이죠, 투자가.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예. 크게 안 먹더라도 뭐 또 크게 먹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뭐 또 그렇잖아요. 예. 뭐 크게 그러니까 갬블을 안 해요, 저는. 예. 그런 갬블을. 예. 그게 괜히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저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가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주담대 금리 어디까지? 연 7%에 뛸 것. 지금이 고점. 금리 상승기에 이자 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한 데다가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건 물가의 상방 위험이라고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다. 금융권에서 올해 말까지 하느니 기준금리 2%대로 올릴 경우 주담대가 금리가 7% 넘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끌족의 부담과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기준금리가 2% 이상 갈 거라 생각하는데, 예.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연준에서 0.5% 올렸지 않습니까? 50bp. 이걸 봐서 그 앞으로 계속 50bp로 올릴 것 같다는 지금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2% 미국이 지금 2.5% 얘기하던데 한국이 2%면 돈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뛸 거로 생각되고 그 뭐 한간에 누구는 뭐 지금 뭐 10% 이상 넘어갈 거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이 고점 이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이 뉴스도 봐야 돼. 지금이 고점 이러면서 이런 뉴스도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뉴스 지금 한국 뉴스들은 진짜 좀 그래요. 예, 진짜 이 뉴스를 만드는 신문사도 다 대기업의 그 가지치기 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뉴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유튜브라든가 이런 사설 뉴스들이 거기도 많지만 저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 4-5명 되는데 그래도 가짜 뉴스 다 봅니다. 왜냐면 얘들이 왜 저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자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심하시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유젠 뉴스입니다. 에어 뉴젠드는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전화홍수에 대처합니다. 에어 뉴젠드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정보를 원하는 고객들이 수많은 전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보냈지만 항공사가 현재 대기시간이 10분, 30분 사이라고 말합니다. 최고 고객이자 영업 책임자인 렌 그레티는 성금요일에만 3,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여행 문서와 여행을 위한 코로나19 프로토콜에 대해 안심하기 원한다고 그냥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비행기표야 뭐 끊으면 되는 건데 어디 이제 다 틀리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한국의 대한항공 저도 이제 나가려고 대한항공 웹사이트 갔더니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야, 진짜 한국은 정보도 빠르고 정말 진짜 정말 잘 돼 있어요. 딱 보면 어느 나라 가든지 딱딱 나라만 찍으면 딱딱 다 나와요. 참 잘 돼 있더라고. 예. 정말 저는 한국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거를 외국 나와서도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제가 뭐 한국 뉴스 막 하고 하지만 외국 나와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잘못되면 정말 이건 얼굴에 멍멍이 똥칠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한국이 참 잘 돼야 됩니다. 이 외국 나와서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는 사람들, 그거는 제 생각엔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지. 한국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한국 얼굴이잖아.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봐. Where are you from? 예. 왜냐면 외국에서 동양 사람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티가 팍 났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티가 팍 나는데 요즘은 또 티가 잘 안 나. 걔중에 티라는 사람도 있지. 내 입으로 꼭 얘기해야 되겠어? 티나는 사람 있지. 하지만 요즘 티가 잘 안 나니까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럼 내가 뭐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잖아.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있어야 우리도 얘기하기도 자랑스럽고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분주하다고 합니다. 뭐 분주해요. 예. 자, 다음 뉴스입니다. 베어 플래티 여행사는 뉴질랜드 국경 재개방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열풍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지난 2년보다 이틀 만에 더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관리는 여행을 제한하는 코로나19의 2년 후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5만 명의 유엔인이 내년에 해외 경험을 시작하거나 이를 위해 유엔에 떠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5만 명 미니멈이고요. 12만 5천 명 정도 예상한다고. 전 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이제 예상치니까. 로토로의 갤럭시 여행사 이사인 조안나 코벳은 로토로의 얼마나 바쁜 열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이전 1990년대와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사무실에는 7명의 직원이 있어 사람들이 휴가 여행을 예약할 수도 도와주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지금 문의가 많고, 지금 해외 경험, 그, OE, 오버스 익스페리언스를 위해서 지금 나가는 젊은 친구들 많고요. 호주, 뭐지, 엄청납니다, 지금. 예.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고정 인원이라고 보시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이 다 외국 회사들이 문을 닫고 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기어 들어온 거지. 수당을 받고 뭐 하려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하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일단은 다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비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일단 어떻게 그러면 자기네 나라 일단 들어와서 일단 있는 게 낫지. 어떻게 되든. 이건 뭐 들이댈 때가 있잖아. 엄마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들이댈 때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가는 건데 저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제는 이제 내년에 살아보니까 나갔다 와야지 나가는 거고. 그 이제 2년 몇 개월을 못 나갔으니 지금 한국이랑 뭐 되던 데는 이제 다 가서 얼굴 들이대고 또 인사도 하고 또 그동안 못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란 게 그렇지 뭐 여기만 계속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딱 열었다고 돼. 그럼 딱 이럴 때 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도 하고 좀 해야지 또 잊었던 사람들도 맞아 민 실장 하고 우리 뭐 그때 이게 돼야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잘났어? 그냥 가서 다 이제 아는 척도 하고 친한 척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게 비즈니스 연결해 가야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제 좀 제가 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제 얘기를 했냐? 이 사람들은 저도 오버스 익스페리언스야. 해외 경험하러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틀리죠. 이제 외국 나가 돈 벌기 세니까. 젊은 친구들은, 유젠들은 제가 볼 땐 그래. 공부하긴 참 좋은데, 영어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 준비해서 외국 나가서 일하기 참, 이거 또 학교도 잘 인정이 많이 되거든, 공부도. 그러니까, 저는 많이 나가라고 권합니다. 예, 뭐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건 안 좋지만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이자 상환이 급증함에 따라 수천 명의 첫주택 모기지 금리 인상되면서 첫주택 구매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함에 따라 수천 명의 첫주택 구매자가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갖기 위해 매달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것입니다. 공식 정보법에 따라 헤럴드에 발표된 은행 자체 연구에 따르면 작년 시장 성수기 첫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금리가 6%에 도달하면 서비스 가능성에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뭐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것은 역사의 가장 낮은 이자로서 부채를 떠났던 수만 명의 구매자들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해야 된다고. 바빠. 저도 알아. 자기 일 하다 보면은, 그래, 내 일 하다 보면은 뉴스 볼 시간도 없고 힘들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경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았지. 저희 아버지 이제 일하고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옛날에는 더 쉬웠었던 것 같아. 예, 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좀 쉬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요. 근데 모기지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전 진짜 이거 한 2년 전부터 이자율 올라간다. 조심해라. 이자율 올라간다. 조심해라. 집값 떨어진다. 왜냐면 이게 사이클을 보면 되거든요. 제가 뭐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사이클이 나와요. 대충.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뭐 인디안 기우제니 뭐니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교수들 이런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말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항상 장사치들은 순간에 사람을 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만 보고 이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예, 돈 벌기가 쉬우면은 다 인생 사람 다 부자 될게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조그만 정보 하나 듣고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은 쉽지 않아요. 예.
이거는 뭐 이거 이미 이자 받고 뭐 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야지. 공부 안 한, 이게 공부가 학교 공부가 아니라 세상 사는 공부도 공부예요. 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뭐 이거는 그러면 내가 최저점에서 이자를 빌려놓고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도둑놈 심보지. 안 그래요? 예. 최저점은 뭐야? 최저점이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최고점과 최고점, 저점. 국어 공부를 하셔야지, 국어 공부도. 예.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다. 첫 주 때 구매자들이 힘들 것 같다라고. 이게 힘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못하면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많이 지출가 좀 줄면 편해. 적게 주셔야 많이 내봐. 그건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예. 자, 마지막 뉴스. 은행이 CCCFA 규칙의 시행에 따라 모기지 대출이 3분의 1로 감소하고 고객은 대출 거부를 두려워합니다. 은행의 신규 모기지 등록은 3분의 1로 급감했고 1년 동안 고정된 70원의 대출 비용은 1년 전보다 일주일에 160불 더 비싸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 뉴스에서 뭐 월에 450불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것 뭐 다 생활비가. 지금 75원불은 지금 제가 볼 땐 작게 이 정도 잡아야겠구나. 1밀리언이라고 봤을 때, 뉴젠드 평균 집값을. 그러면은, 월에 640불이야. 말이 돼? 450이? 그래서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오면, 1000불에 1000불, 대충. 말도 안 돼서, 말도 안 되고 제가 얘기했죠, 그 전번에. 예. 대출 절반, 뉴질랜드는 고정되어 있으며, 향후 12월 동안 2월 될 예정이며, 이코노미스트의 금리 인상이 소매 및 접계 거액 같은 부분에서 자금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 변동금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왜냐면 이자에 따라가니까 솔직히 뉴질랜드도 뭐 1년, 2년, 3년씩 고정하지만 보통 2년 고정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약간 2년 변동으로 봐야 되겠지 이제. 근데 이제 이번에 대부분들이 올해 지금 중순에 지금 다시 재고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뉴질랜드 은행가 협회는 12월 도입된 엄격한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 CCCF의 규정이 부동산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차용인과 대부분 대출 부분이 불만이 있은 후 정부는 지난달 일부 규칙을 완화하고 추가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규칙이 여전히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치고 있는 거 진짜 이거 미치고 있다 미치고 있어. 예. 키위뱅크 차용 담당 수석 매니저인 리차드 맥리는 3월 말 은행에 등록된 신규 모기 지수가 작년에 비해 시장의 전체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1년 이율은 3.99이며 최소 보증금 20%입니다. 지금 1년이 3.9인데 1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엔. 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이게 이자율을 올린 거 보면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쉽게 막 빌려주고 주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싸대기를 날려 때리면서 그냥 있는 것까지 다 때려 막 뺏으려는 느낌 있죠. 그런 거. 요즘 다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코로나 동안 너 힘드니까 그래 뭐 좀 약한 사람들한테 막 돈 주면서 그래 이거 먹고 좀 지내고 이거 먹고 좀 잘 살아봐 막 하다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약간 이제 좀 약간 고개를 들만 하니까 갑자기 싸대기를 막 때리면서 그냥 막 있는 거 너 그동안 가지고 내놔 이 자식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이 정부가 양아치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아무튼 예, 뭐 미국 같은데 뭐 제가 들은 거 30년 고정금리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좀 괜찮은데 한국이나 지금 뉴질랜드나 좀 거의 변동금리가 많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튼,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나가서 베트남과 한국에 또 뉴스를 또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가 뉴질랜드 없는 기간 동안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또 나가서도 계속 볼 건데, 제가 또 왜 이렇게 또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나가서 또 좋은 뉴스와 좋은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제가 어디 있더라도 카카오톡은 항상 되니까요. 카카오톡은 됩니다. 영상 통화는 좀 힘들어요. 제가 나가서 그 데이터를 사기가 좀
그러니까 한국도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저는 이제 뭐게 월정페이 프리페이로 사니까 아예 돈 충전하는 것도 짜증나.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항상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 보고 있다고 동영상 전화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전화 통화는 항상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